자, 14번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내있냐면 14번 문제가 전체 학생이 50명이고요.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40명.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30명. 그랬을 때 모두 좋아하는 사람. 이 부분의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최대값은 어렵지 않죠? 최대값. 최대값은 최대여가 몇 명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맞나요? 최대 몇 명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5. 최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얘가? 30명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맞나요? 얘가 30일 때 A는 몇 명 남았죠? 10명 남았고요. B는 0명 남았고요. 바깥에 몇 명 남았습니까? 10명 남았죠? 그리고 최소는 여가 0명이면 좋겠지만 0명이 되면 문제가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전체 50이 되니까요. 알겠나요? 50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는 50명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몇 명? 20명은 중복이 돼야겠죠. 그리고 여기 몇 명 남았어? 20명 남았고 여가 10명 남았고 바깥에가 10명 되겠죠. 그러면 지금 교집합 부분의 최소값 최대값은 20부터 30 이렇게 나오겠네요. N, A, 교, B는 맞나요? 그랬을 때 이 바깥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A 합 B의 이어집합의 개수는 최소가 어떻게 되죠? 0이 되고 최대가 0명이 되죠. 맞나요? 20하고 0하고 연결이 되지? 30하고 지금 10하고 연결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교집합의 최소값 최대값 문제와 바깥 부분 합집합의 여집합의 최소값 최대값 문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교집합 부분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최대값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겹치는 게 최대 많아야 되니까 최대값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면 된다 이거죠. 뭐 A가 됐든 B가 됐든 이렇게 포함이 되면 되겠죠. 알겠나요?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20이 어떻게 나왔냐면 NA와 NB를 더해서 NU를 빼는 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논리가 아주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야. 문제가 좀 복잡해졌더라도 이 생각을 풀 수가 있습니다. 최소값은 1 더해서 전체를 빼면 교집합이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거지 생각하세요. 교집합 부분과 바깥 부분, 합집합이 여집합 부분의 최소값, 최대값이 똑같게 형성이 된다. 그리고 최소값은 두 개를 개수를 합쳐서 전체를 뺀 만큼의 교집합이 저부터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뭐 12번도 한번 할까요? 12번 한번 써줄게요. 전체가 50입니다. 그 다음에 3개를 풀었는데 1번이 20, 2번이 24, 3번이 26. 세 문제. 이건 번호고요. 세 문제를 모두 푼 사람이 5명이야. 한 문제도 풀지 못한 학생 구하시오. 펜다를 그려볼게요. 6 A 1번 A라 넣겠습니다. 1번이라 쓸 때 그냥 2번 3번 3번 수를 개수를 적어보겠습니다. 50 여가 20 여가 24 여기가 얼마? 26 이렇게 되죠. 가운데가 5 문제가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도 풀지 못한 학생 없습니다. 이 부분이 0이라 나왔어요. 알겠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데는 어디냐? 두 문제만 푼 데는 어디냐? 몇 명이냐? 이거죠. 됐죠? 그러면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내가 대칭 차집합을 할 때 이런 내용을 했었지. 한 번 칠해졌네, 두 번 칠해졌네, 한 번도 안 칠해졌네, 세 번 칠해졌네 이런 말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이 영역 중에서 한 번 칠해진 데를 써볼게요. 한 번 칠해진 데 여기, 여기, 여기죠. 됐나요? 두 번 칠해진 데 어디입니까? 여기. 와우, 너무 크다. 여기. 여기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는 0이니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문제 푸는 방법은 5까지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5를 빼고 나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렇지. 왜? 5를 먼저 빼놓으면 5를 먼저 빼놓으면 전체가 몇 명이 되나요? 이제 45명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거죠. 그렇죠. 45명만 봤을 때 이 부분 한 번 칠해줬고 이 부분까지 하면 총 몇 명이 나와야 돼? 45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몇 번 칠해졌다? 두 번 칠해졌다 이런 말이죠. 40. 그래서 전체 몇 명 남았습니까? 여기서 5명 빼면 15명 남았고요. 여기는 19명, 여기는 21명 이렇게 남았죠. 일단 5명 빼놨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15명 더하기 19명 더하기 21명에서 45명을 빼면 한 번씩 칠한 것을 제외시킨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알았나요? 그래서 남는 부분이 지금 이것이 되겠다 이거죠. 는 45를 빼면 30, 45 뭐야? 말이 안 돼? 0명이나요? 계산 잘못했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이거? 아, 계산 잘못했군요, 이거. 55네요. 55에서 10이 나오겠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니? 벤다이어그램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뭐 책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뭐 A, 여기 B, 뭐 C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이렇게 썼을 때 식이 더 복잡하게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생각해서 이렇게 풀 수 없으면 문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방정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모의고사형 문제에서는 대부분 이 정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이런 벤다이어그램 문제는 한 3개 중에 2개는 이렇게 생각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한 번 칠해졌네, 두 번 칠해졌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해됐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 대부분 풀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단어 들어가 볼게요. 오늘 있으니까. 자, 오늘은 두 번째 단어 명제입니다. 명제 기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내용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명제. 명제에서 나온 용어 진리집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제의 참거짓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진리집합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았어요? 진리집합 다 이용을 하니까 어떤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을 갖고 있는 집합 이런 말이야. 알겠죠? 가정이든 결론이든 조건을 참이되게끔 만들어주는 모든 원소들을 갖고 있는 집합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명제의 참거짓을 설명할 때 진리집합 많이 이용을 한다 이거야. 자, 이 책에서는 먼저 부정이 먼저 나왔는데 부정은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냐면 뒤쪽 가서 뭐가 나옵니까? 대우명제가 있죠? 대우명제 할 때 부정을 많이 사용되니까 일단 앞에서 나온 겁니다. 자, 표현법 자체는 이렇더라 이거죠. 표현법 자체는 뭐로 표현다? not P 물결 P로 쓰고 우리는 읽을 때 not P로 읽습니다. P가 아니다. 됐나요? not P에 not 하면 P가 되겠고요. 보시 말씀에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자주 보지 않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책에서 많이 등장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은 not P 그리고 not Q이다. 그리고가 되겠네요. 다음 not P 그리고 Q not P 또는 not Q 이런 내용이 돼요. 알겠어요? 자, 부정을 좀 적어 보겠습니다.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자, 부정은 이렇게 봅시다. x는 x는 쓰지 말까요? 뭐뭐이다. 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 맞나요? 크다. 얘 부정은 작거나 같다입니다. 조심하세요.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좀 이따 예시 들어줄게요. 수직선을. 그 다음에 모든의 부정은 어떤 이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이고이죠. 이고 맞나요? 자, 이 중에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것이 좀 편할 것이냐, 어떤 것이 편할 것이냐. 첫 번째, 이다, 같다, 같지 않다. 우리는 같다를 주로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같지 않다가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좀 풀어달라 하는 문제. 같지 않다보다는 같다가 좀 편합니다. 알았어요? 크다, 뭐 작거나 같다. 크다, 작거나 같다. 얘는 별 차이는 없어. 별 차이 없어요? 하지만 선택을 한다고 하면 크거나 같다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좋아. 알았어? 모든하고 어떤은 모든이 좀 더 편합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최근 문제에서는 어떤이라는 문제가 꽤 많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어떤이라는 문제가 꽤 많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얘는 어떤이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라도 있다. 이게.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이게. 알았어요? 모두란 것은 1, 2, 3이 모두 돼야 된다 소리고, 어떤 1, 2, 3이라는 건 1만 돼도 되고 2만 돼도 되고 3만 돼도 된다. 하나라도 존재하면 된다 이런 뜻이야. 알았어요? 자, 또는 그리고는 어떤 게 더 쉬운 거예요? 또는 그리고 이거가 더 쉽죠? 맞나요? 선택을 하자 보면 이런 쪽으로 좀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거죠. 부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때. 알겠나요? 다음. 자,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보다 x가 뭐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의 부정, 얘가 p면 not p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범위 문제는 꼭 수직선을 그려서 푸는 게 좋습니다. 1보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자, 또는이 나오면 얘의 높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다는 것은 하나의 집합이다 이런 소리야. 높이가 달라버리면 빠른 집합이다. 뻘더뉴. 그리고 지금 이쪽은 등호가 있네요. 등호가 있어요. 그리고 얘 부정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조심할 점은 빠져 있으니까 여기는 칠해줘야 되고, 얘는 칠했으니까 여기는 빠져줘야 돼요. 판단됩니까? 부정을 쓰다 보면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수직선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꼭 범위가 나오는 수직선, 범위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수직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야. 조심할 점은 등호, 비고, 등호, 비우고 이렇게 부정을 쓸 수 있다. 수직선을 보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알았어요? 부정에 대해서는 꼭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고, 뒤에 가면 뭐 대우 명제를 이용할 때 참거짓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정 내용이 있으니까 선택을 할 때 웬만하면 지금 동그라미 쳐주는 걸 선택해 달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명제의 참 거짓입니다. 명제의 참 거짓. 자, 명제가 P이면 Q이다. 우리가 표현할 때 P이면 Q이다는 것은 얘는 그냥 명제를 쓸 때 화살표를 쓰는 거죠. 그렇죠? 얘가 참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쓰냐? P이면 Q이다를 두 줄로 작성을 합니다. 이 말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됐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것도 참이면 화살표를 양쪽에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명제의 참 거짓을 설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참 거짓을 설명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뭡니까? 가정을 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을 대입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명제의 진위 판단입니다. 참 거짓이야. 진위란 말은 참 거짓. 첫 번째는 대입. 가정을 결론을 대입해봅니다. 다 대입해보면 됩니다. 두 번째 진리집합을 이용하는 겁니다. 진리집합. 그래서 진리집합. P면 Q이다가 이렇게 참이 되려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알겠나요? 보통 원소로 보이는 것도 있고 수직선으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수직선으로 보이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겠나요? 조심할 점은 등호 조심해야 됩니다. 양쪽 등호. 알았어요? 꼭 항상 부등식은 등호 작업할 때 조심해야 돼. 답을 틀려버리면 그쪽에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수직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좌표 평면으로 가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좌표 평면으로 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좀 어려운 문제 집에서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좌표 평면에 표현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꽤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예시 하나만 들어줄게요.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마이너스 x보다는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자, 첫 번째 우리 대입을 하기에는 좀 대입해보자. x에다 숫자 넣어보고 y에다 수를 넣어보면 되겠죠? 알았어요? 그 방법이 있어. 알았어요? 이제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볼게요. 잘 보세요. 좌표 평면을 나타내볼게요. x는 1이 여기 있습니다. x는 1. x가 1보다 크다는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오른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좌표 평면. 실제로 x가 1보다 크다는 거 보면 수직선에 나타나기도 하고 좌표 평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직선일 때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좌표 평면에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y는 1. y는 1은 여기에 있습니다. y가 1보다 크다는 말은 이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다시 말해서 두 개가 공통범위다. 2구라는 것은 공통범위니까 이쪽이 되겠네요. 이쪽. 맞죠? 그리고 y는 x는 어디냐? y는 x는 여기 있죠? y는 x 이렇게 있죠? 여기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y가 더 크다는 쪽은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이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말하고 있어. 포함 관계가 보이나요? 알았어요? 간단한 예시를 내가 들어준 거야. 그래서 좌표 평면에 나타나는 문제가 진리집합, 포함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다. 최근에 문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됐나요? 다음. 세 번째. 좀
자,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세 번째 방법은 반예를 들어준 겁니다. 반대되는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명제가 참이되려면 집합에서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었지. 뭡니까? P가 Q에 포함되면 되겠죠. 그렇지. 반대되는 예시는 이런 거야. P에 있는 것이 다 Q에 있으면 되잖아, 원래. 그럼 참이 되지. 근데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 P에는 있지만 Q에는 없는 겁니다. 그 반대되는 예시가 이러면 P에는 있는데 Q에는 없는 이 부분이 반예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반예가 되겠습니다. P에는 있지만 가정에는 있는데 결론에는 없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설명이 좀 힘들어. 참 거짓에 설명이 어려워. 한데 거짓인 것 같아. 알았나요? 그러면 반대되는 예시를 하나라도 들면 되는 거야. 하나라도 들면 돼. 그래서 이쪽은 우리는 설명할 때 P-Q 또는 P 교집합 Q의 이어집합 이쪽을 반대되는 예시를 듭니다. 알겠죠? 틀린 것 같은데 설명하기는 힘들어. 반대되는 예시 하나 들면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야. 관점은 그 반대 틀린 것 같은데 반대를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못 찾는 경우는 우리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가 제일 어려운 풀이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명제가 많이 나왔을 때는 이 문제가 꽤 많이 들어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없어서 일반적인 잘 등장 않고 조금 어려운 문제집에서는 등장을 시킵니다. 학교 문제에서 한 번씩은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다음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대우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대우법 뒤에서 배우겠지만 P가 Q가 되는 게 참이면 not Q가 not P가 되는 것도 참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두 개의 명제는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어요. P이면 Q이다와 not Q이면 not P이다가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어. 그래서 조금 전에 배웠던 대우를 그대로 이용해서 알았습니까? 부정 대우를 이용하면 이 부정이 꼭 등장을 하잖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어달라 하는 게 대우법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제의 앞부분 문제는 이 참거짓이 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알았나요? 여기 대우는 너희들이 잘할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 하니까 넘기겠고요. 3단노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작성만 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화살표의 순서대로만 이렇게 작성을 시킵니다. 순서대로 자꾸 시키고 이렇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 쓰면 되겠어요. 다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은 너희들이 어렵다기보다는 까먹어서 못 푸는 거야. 까먹어서 못 풀어. 까먹지 말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P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런 말이 있어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인즉슨 P면 Q이라는 게 참이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하고 P면 Q이다 참이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을 시킵니다. 외울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요? 참이죠, 참, 충, PQ 참충 이렇게 외워달라고 하는 거죠. 치읓 똑같게 그 순서가 맞다 이거지. 알았나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은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과 똑같은 말은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야. 알겠어요?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과 Q는 P에 대한 필요 조건이 똑같아. 그렇죠?
보통 우리가 P는 P이면 Q에다가 참을 보여주는 방법이 진리집합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죠?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 했죠? 이렇게 똑같은 말이었죠? 알겠어요? 이 네 가지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연결을 이렇게 좀 웬만하면 연결시켜달라 이거야.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필요가 나오면 충분으로 바꾸고 충분으로 바꾸면 그 순서가 참이 되니까 포함관계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바로 가는 것보다는 외울 때. 그래서 P는 Q이다 참이다와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을 연결을 시키고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은 PQ의 값이 가정 결론이 바뀌면 단어가 달라지니까 필요가 나오면 충분으로 바꾸고 충분히 나오면 그 순서가 참이고 그 순서대로 포함관계 만들어진다. 요렇게 하면 되겠어요. 알았어요? 여기서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이 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가정과 결론이 똑같은 말이다 이거지. 조금이라도 다르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명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뒤쪽은 절대 부등식에 대한 얘기니까 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제곱이 0이란 말은 x랑 y랑 같고 y랑 g랑 같다 이거지. 모두 같다 이런 말이지. 모두 같다의 부정은 모두 같은 건 아니다가 부정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언어적으로 바꿔달라 이거죠. 그렇지? 다른 말은 모두 같은 건 아니다. 다른 게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다른 게 존재한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을 찾아달라 이거야. 알았어요? 1번은 뭡니까? 1번은 0이 아니려면 x는 y랑 다르고 y랑 g도 다르고 g랑 x도 다르다. 모두 다르다 이런 말이고요. 알았어? 조금 전에는 다른 게 존재한다 이런 말이었죠. 하나라도 다른 게 있다 이런 말이었어요. 두 번째, 서로 다른 것이 저곳 하나 있다. 두 번째 말이 좀 느낌이 조금 있네요. 두 번째 말이 서로 다른 것이 저곳 하나 있다. 됐나요? 길까지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다음 계속 가봅시다. 세 번째, 0보다 크다는 것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위에서는 같다 다르다인데 얘는 크다 작다로 봤으니까 일단은 뭐 전혀 다른 말이 되겠어요. 세 번째, XYZ는 서로 다르다. XYZ는 서로 다르다는 말은 아니었죠. 자, X랑 Y랑 다르고 Y랑 G도 다르다. 이거가 아니라 우리는 또는이야 말이 맞겠죠. 맞나요? 이랬습니까? 이 부정 잘 나오는 부정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나요? 자, 여기서 1번 부정 한번 써볼게요. 1번 부정. 1번 부정이 뭐죠? 1번이 뭐였죠 지금? X랑 Y랑 다르고 Y랑 G랑 다르고 G랑 X랑 다르다 이 말이죠. 맞나요? X랑 Y랑 다 다르고 Y랑 G랑 다르고 G랑 X랑 다르다 이 말이죠. 됐어요? 얘의 부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얘의 부정은 식을 쓰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좋아. 너네 부정이 뭐라 했어? 같지 않다의 부정은 같다죠? 같다. 맞나요? 이게 같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X가 Y 이거나 맞나요? Y가 G 이거나 G가 X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문장이 기억 이제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부정이 되는 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얘가 부정이 되니까 요걸 써달라 이게 넘어가는 거야. 연결할 수 있겠죠? X랑 Y랑 다르고 Y랑 G랑 다르고 G랑 X랑 다르다는 것은 같거나 같다. 오케이? 부정 놓기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이거 반예. 다음 중 명제 두 자연수 M에 대하여 MN이 짝수이면 MN이 모두 짝수이다. 합이 짝수이면 각각 짝수이다는 부정은 뭐야? 반예가 뭡니까? 홀수가 있겠죠?
홀수 요런 게 반대가 된다 이거지. 알겠나요? 실제 보여주기 힘들면 반대를 보여주면 되겠다. 근데 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참일 것 같은데 반대, 그래서 거짓인가 참인가 못 보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알았어? 참일 것 같은데 실제로 보여주기 힘든 문제가 좋습니다. 알았나요? 넘어갈게요. 요거 내용이 아까쯤에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집합은 어디 있다고?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집합은 P에는 있는데 Q에는 없는 거.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P 빼기 Q,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번에 되겠네요. 이런 내용이었고요. 예? 73번이요? 뭐 가다가 오케이.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쭉. 자, 전체 U가 공집합이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집합 PQR이 있습니다. 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 합니다. 세 명작은 모두 참입니다. 얘네들이 다 뭐라고요? 얘네들이 다 참이래. 참. 세 개 다 참이죠. 세 개 참이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 연결을 좀 시켜달라 이거죠. 순서대로. not P가 R로 갔죠. 참입니다. 다시 R이 not Q로 갔죠. not Q로 갔습니다. not Q는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얘를 대우명 되었으면 되겠네. not Q이면 R로 가겠죠. 그렇지.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not P이면 R로 갔고요. R은 다시 어디로 갔고요? not Q로 갔고요. not Q는 다시 어디로 갔어? R로 갔다는 말은 다시 이렇게 왔다는 소리죠. 맞나요? 그러면 R하고 not Q는 똑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야. 알았어요? 그럼 포함관계 써주라. 이런 게 어려워. 내가 저번에 집합하면서도 이런 약간 비슷한 유의 문제를 풀어줬는데, 자, 얘가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죠. 알겠어요? 근데 벤다이어는 잘 안 떠올라. 안 떠온 이유는 뭐냐면 PQR을 보니까 안 떠오르는 거야. PQR을 보지 말고 뭘 보면 되냐면 not P를 보고 R을 보고 not Q를 보라고. 그러면 벤다이어이 쉬워진다고. 좀 생각이 쉬워지는 거야. 알았나요? 뭐 어떻게 그려? not P를 그려. not P. 이게 not P야.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R이야. 됐니? 근데 R하고 not Q가 필요 충분 조건이지. 그렇지? 그럼 얘가 뭐가 되고 이게 not P이고 집합이니까 이게 P의 여집합이고 두 번째 집합이 얘가 R하고 지금 Q의 여집합하고 똑같은 거고 여기에 뭐가 있어? 전체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보라 이게 보이나요? 보여 안 보여? 자, P여 R 보이네? P여 R 보이고 P하고 Q P는 어디 있습니까? P는 여기 있죠. P가 여기 있죠. P여가 아닌 부분이죠. 여기가 PR 됐습니까? Q는 어디 있습니까? Q는 Q여가 아닌 거 여기 있죠.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입니다. 굳이 PQR을 가지고 그림을 벤다이어 그리지 말고 P여를 그립니다.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실은. P를 그리나 P여를 그리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알았나요?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오케이. 다음은 이제 자, 84번 봅시다. 모든하고 어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어떤. 왼쪽 뭐 부등식 참거짓은 뒤에 필요 충분 조건 할 때 하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문제니까 부등식의 참거짓은 그리는 거예요. 뒤에 필요 충분 할 때 좀 해보고. 자, 84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것이 거짓이 돼야 돼. 어떤 실수에 대해 이게 0보다 작다는 게 거짓한 말은 한 놈이라도 이 안에 있다가 거짓이야. 그렇지. 그러면 한 마리도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0보다 작은 게 한 마리도 없다 이거지. 이게 거짓이 된다 했으니까. 명제는 우리말을 바꿀 수 있으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알았어요? 내가 아는 언어로 바꿔주는 게 좋아. 어떤 실수라는 거 x에 대하여 좀 어려우면 요즘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대하여 도가 있습니다. 뭐 말인지 몰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도. 알았어요? 말장난인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도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소리입니다. 알았어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도까지 있으면 모든이야. 알았어요? 최근에는 뭐 좀 말장난은 없는데 내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이보다 작다는 게 거짓이란 말은 한 놈도 여기에 없다 이런 말이지. 0보다 작은 게 없다 이런 말이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없다는 말은 이 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판별식이 어쩐다? 0보다 작다. 등호 조심해야 됩니다. 등호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문제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없어야 되니까 같으면 안 되겠죠? 등호 빠져야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다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0보다 작다의 부정이 참이다. 어떤 실수 x에 대해 0보다 작다는 것은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판별식에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게 됐습니까? 그런 류의 문제네요. 질문 있나요? 우리? 89번? 오케이. 전체 집합 이후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다음 ABC의 관계를 나타낸 명제입니다. 모든 X가 A에 대하여 모든 X는 A에 있는 모든 X는 C 안에 없다 이거야. A 안에 있는 모든 X A의 원소들은 C에는 없다 이거죠. 이해됐죠? 얘네들은 C에 없다 이거지. C에는 C는 바깥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기억? 어떤 X가 B에 대하여 어떤 X가 B에 대하여 라는 말은 하나라도 B에 있는 원소 하나라도 A의 원소가 아니어야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럼 B는 어떤 원소 B는 X가 아닌 데는 A가 아닌 데는 여기겠죠? 그렇지? 근데 B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이런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하나라도 이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거지. 얘는 말 안 해줬잖아. 이쪽 부분은 말 안 해주고 이쪽 부분만 얘기해 준 거야. 이쪽 부분만 얘기해 준 거야. 어떤 X가 B의 원소이면 그 부분은 A의 원소가 아니란 말은 이 부분이 존재하게끔 해달라 이거야. 알겠어요?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함관계로 나타낸 벤다이그램 중 이 명제가 항상 참이되도록 하는 것은 요런 비슷한 놈을 찾아줘야죠. A하고 C는 떨어져 있고 B 바깥 부분이 있는 거에 A랑 C랑 떨어졌어. 아니고 2하고 4번인데 2번은 지금 두 번째 조건은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맞네요. 4번은 없네요. 그런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 되겠다. 79번. 자, P이면 Q이다와 Q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야. 참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되고 또 이렇게 화살표가 되는데 연결되어 있네. 그렇지? P, Q, Q, R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우리는 P, Q, R 벤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수직선이잖아. 수직선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P, Q, R 이렇게 해달라 이거죠. 이렇게 해달라 이거죠. 됐어요? 다음으로 지러 가겠습니다. 근데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기지 않고 PQ
PQR, PQR. 자, 이런 상황인데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P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 수직선이네요. Q는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그렇게 합시다. 상관없습니다, 이건. R은 당연히 뭐 얘가 지금 0보다 크다잖아. 크다는 바깥범위네. 바깥범위니까 지금 R은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맞나요? 얘가 4고 얘가 5-A고 여기가 지금 A가 지금 A 아니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이쪽 왼쪽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얘부터. 얘가 지금 이렇게 돼야겠죠. 등호는 다 지금 등호 비었으니까 같아도 상관이 없겠네. 그래서 5-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넘기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네요. A는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A는 양수다 이런 말이겠어요. 양수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값이 여가 마이너스 A고 여가 A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면 되겠네. 다시 말해서 2분의 2A는 5보다 작다. A는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1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1하고 2분의 5 되겠네. 알겠죠? 다음 증명은 한 번씩 써보고 읽어봐야 됩니다. 간간히 한 번씩 등장하더라고요. 이거 빈칸 넣는 거 말고가 아니라 빈칸 넣기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쭉 읽어봐 써봐야 됩니다. 서술은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들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한번 쭉 적어봐야 돼. 여기 우리말들 말고 식으로 된 표현들은 꼭 써봐야 됩니다. 서술형으로 나온다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때 유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았나요? 꼭 써봐라겠습니다. 3단 논법은 넘어가고요. 자, 필요 충분 조건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혹시라도 이제 요즘 문제는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이 이렇게 나왔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충분 조건인 것은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충분 조건도 찾아야 되고 필요 충분 조건도 찾아달라는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최근 문제들은 다 정확하게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 아닌 것은 이렇게 꼭 말이 나온다고요. 알았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필요 조건이면 이것은 필요 조건하고 필요 충분 조건 두 개 찾아줘야 돼. 알았나요? 포함되니까, 같아도 포함되니까. 자,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필요 조건이라 했으니까 P는 Q 이렇게 가는 게 참이 된다 이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어요. 알았어요? 1번은 P는 4고 오른쪽은 2개 있으니까 틀렸고요. 2번은 9의 약수, 3의 약수 말이 되겠네요. 3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두 개 똑같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알겠어요? 한번 니은이 되겠네요. 다음 이거 풀어볼까요? 114번 해볼게요. 자, P는 뭡니까? 절대값이 0이라는 것은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 말이에요. 니은은 뭡니까? 니은은 A하고 B가 같다 이 말이죠. R은 뭐죠 이게? R은 합하고 차가 똑같으면 절대값이 같으라면 뭐죠? 모르는가요?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모르면 절대값은 양변을 제곱하면 됩니다.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짝짝짝짝 해서 ab가 0이다 이거 되죠. ab가 0이 나누면 a가 0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알겠나요? 너희들이 여기까지 구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을 못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P하고 R은 누가 조건이 많습니까? 지금 R이 더 많죠. 맞나요? 교집 얘는 이거고 얘는 또는이니까 너희들 이건 잘해. 이렇게 이건 잘하더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조건이 더 많은 게 포함하고 있는 거야. 조건이 많은 게. 생각 자체가 더 많은 게. 알았나요? 그래서 Q는 어떻게 됩니까? AB가 같다는 말은 A는 0, B는 0, A는 1, B는 1 이런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Q 조건은 P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P에서 Q로 가는 것은 참이 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Q하고 R은 Q는 이런 조건이 더 들어있죠. A는 1, B는 1, B는 1이 있잖아. 알았어? R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에서 PQ가 참이고 PR이 참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아는 사실은 PQ가 참이고 PR이 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충분히 되겠네. PQ는 충분 맞는 말이고 이건 필요가 나오면 어디 뭘 바꿔? 충분을 바꿔야겠죠. 충분을 바꿔. not R이면 not R은 not P의 충분 조건이야. 그럼 그걸 대우 명제로 바꾸면 P면 Q이다가 P면 R이다가 참이 되겠죠. P면 R이다가 참이니까 P는 R이 위한 충분 조건.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디귿 Q이고 R은 Q하고 R을 어쩌든 거야? 합친 것은 P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어떻게 됩니까? Q이면서 같으면서 AB가 같으면서 A가 0 또는 B가 0이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A도 0, B도 0 이것만 되겠네. 그래서 P이면 필요 충분 조건.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게 됐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너희들이 오답률이 높게 되겠습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까지는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뭘 해볼까요? 몇 번을 볼까요? 지금 130번까지 중에 하나만 풀고 쉬었다 할까요? 그렇게 완전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자, 125번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 2는 이거의 필요 조건이니까 우리 뭘로 바꿔? 충분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화살표가. 그리고 이렇게 포함되어야 된다. 맞나요? 이거는 이거에 위한 필요 조건, 이거는 이거에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참이니까 얘는 이렇게 포함된다. 맞나요?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보면 0a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b 이렇게 된다 소리예요. 0a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b 등호가 있고 얘도 등호가 있고 맞죠? 이런 상황이다. 얘를 보면서 이제 문제 풀면 돼. A는 2보다 더 어째야 돼? A는 2보다 더 작은 게 맞겠고 등호는 같을 수 있나요? 없나요? 같아도 포함관계 성립하겠죠? 됐나요? B는 2보다 크거나 같겠고 됐어요?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어. 꼭
꼭 문장을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문장을 잘 읽으라는 말은 뭐냐면 수직선은 어떤 범위냐면 실수범위입니다. 맞나요?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범위야. 그래서 문장 중에 꼭 이런 말이 있어. 정수, 자연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얘를 만족하는 A, B가 정수, 자연수가 아니라 얘를 만족하는 값들은 정수와 자연수만 얘기해달라 이거야. 그렇지? 그럼 생각이 완전 달라져야 됩니다. 수직선을 푸는 게 아니라 점으로 풀어야 돼. 점으로 풀고 수직선이 넘어갈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A는 자, 두 번째 집합 여기를 얘를 Q로 하고 얘가 P로 하겠습니다. P로 할게요. 자, PQ는 다 뭐만 있어? P하고 Q에는 뭐만 있다고? 정수만 있다 이거죠. 이해되니? 그럼 P가 A가 갈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야. 그렇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현재 Q 안에는 마이너스 1, 0, 1, 2까지 들어있죠. 알겠나요? 그러면 A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은 일단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A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생각을 해봤더니 A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 일단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안에 있으니까. 맞나요? 근데 A가 얘를 넘어설 수 있어 없어? 넘어설 수? 정수만 갖고 얘기하라 했으니까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야. 넘어가더라도 정수는 2가 있어도 되니까. 알았나요? 그래서 A가 뭐까지 가능해? 3까지. 그래서 A는 3보다 더 작다가 되겠습니다. 일단 등은 어떻게 됩니까? A가 3이 되면 돼? 안 돼? A가 지금 3이 A가 비어있지? 그렇지? A가 이렇게 3이 되더라도 3은 보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A가 3도 된다 이거야. 결론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서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요런 내용이 있다 이거야. 알았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수가 정수, 자연수만 한답니다. 이 문제 어떤 학교 나와가지고 학교 중에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풀었어. 첫 번째 풀이 방법 풀어가지고 다 틀려버렸습니다. 딱 한 명만 살고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 때문에. 알아서 명제 포함 관계에 대해서는 정수, 자연수를 꼭 판단하고 넘어가라 이거야. 됐어요? 자, 명제까지는 일단 설명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지금 절대 부동식 쪽 설명하겠습니다.
두야 자지 말고. 여기 또 이것이 나왔네. 이거 하나 풀어볼까? 이거 고3 중인데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이 정도 되겠냐? 템포 좀 빠르냐? 그러진 않지? 이 정도면 될 것 같지? 요렇게 방법을 내봐서 진행하는 게 너희들한테 제일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어? 근데 단점이 이제 너희들이 풀어와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질문 다 못 받을 수가 있고, 테스트를 하고는 싶은데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알았어요? 명제가 좀 길어. 자, 또 해볼게요. 자, 절대부등식. 자, 부등식에 있어서 지금 이쪽은 부등식, 뭐지? 자, 부등식에서 우리가 조심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등식을 실제 OX 문제를 풀려가면 꽤 많이 틀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틀려.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부등식을 문제 설명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많이 있어요. 양수 조건. 근데 양수 조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문제 푸는 방법이 완전 달라집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부등식의 부등호 방향을 정할 때는 부등식은 양수, 음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대입을 하게 되더라도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양수, 음수 대입을 할 때, 알아서 참고해 할 때 양수, 음수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생각은 뭐냐면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작냐 생각을 해야 돼.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됐나요? 절대값이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큰 값과 1보다 작은 값. 거기서 항상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OX 문제는 그 정도로 판단하고 너희들이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절대부등식이 있는데 절대부등식 하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절대부등식이란 말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차 함수 형태, 2차 부등식 형태에서 완전 제곱식 형태 이런 형태가 있었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일단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현재는 3개만 나왔는데 몇 가지 적어주겠습니다. 적어볼게요. 이들은 뭐 알고 있는 것도 적어볼게요. 첫 번째. 절대값 x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맞나요? 절대값 x는 x보다는 어떠냐? x하고 절대값 x는 누가 더 커? 당연히 절대값 x가 더 크거나 같겠죠? 그렇지.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나요? x가 양수일 때죠. 이건 또 나옵니다. 기본 이론을 항상 충실해야 돼. 두 번째, 이거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는 항상 0보다 큽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식어서 많이 본 식이야. 고동상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니까. 고동상에 나오는 얘를 판별식 한번 써볼까요? 1-4 음수죠? 맞나요? 이렇게 떠 있습니다. 많이 나온 식이니까 항상 이 식이 나오면 두 가지 생각해야 돼. 절대 부등식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다가 x-1을 곱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넘어가는 식이다. 두 가지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 세 번째,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주의사항 한 가지만 해줄게요. 요게 한 번씩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세 번째 식에서 지금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작성을 했어. 두 번째 식을 0보다 크거나 같다 작성을 했단 말이야. 세 번째 식을 0보다 크다고 작성했어. 그래서
참거짓이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봅시다. 2번 오른쪽 적어서 예, 참거짓 얘는 거짓입니다. 얘는 거짓이야. 3번은 참입니다. 이것이 좀 헷갈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명제를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명제를 공부했어. 했지? 자, 이 명제는 지금 참이잖아. 지금 이 명제하고 이 명제는 참이지. 그렇지? 우리가 얘가 질문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해됐습니까? 이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가 맞는 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라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이 명제는 참이니까 그렇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포함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포함관계 이렇게 포함하면 됩니다. 조심해야 돼. 포함관계 얘가 등호가 더 있으니까 범위가 더 있는 거야. 포함관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는 명제는 거짓이 되겠어요. 이렇게 가는 명제는 참이 되겠고요. 이해됐습니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그냥 막 풀 때는 정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다,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함정으로 내는 학교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조심해야 돼. 좀 조심해야 돼. 꼭 기억하세요. 됐어요? 한번 연습할 필요가 있어 이거. 알았나요?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돼. 우리가 아는 명제는 등호가 있었고 질문 등호가 없어. 우리가 아는 문제 등호가 없어. 질문 등호가 있어. 고민 한번 하고 가야 돼요. 알았어요? 네 번째. 절대값 a 플러스 b 하고 오른쪽으로 씁시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하고 절대값 a 플러스 b 하고 누가 더 큽니까? 아까도 느낌은 왼쪽이 더 클 것 같죠?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 있어? 어떨 때 같을 것 같아요? 모르는 숫자 한번 넣어보는 게 좋겠지? 3, 2 같으나요? 마이너스 같나요? 3 마이너스 2 왼쪽에 더 크죠? 맞나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알겠나요? 그래서 등호는 0보다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제로 이게 증명이 이제 막 보통 나옵니다. 증명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양변을 제곱을 하면 조심하세요. 이 제곱하고 이 제곱은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크다 작다를 대소관계에 비교하는 방법이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빼기죠. 빼보면 뭐 큰지를 알 수 있어요. 는 좌변 제곱하면 왼쪽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가운데가 어떻게 됩니까? 2배 절대값 AB가 됩니다.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은 절대값을 해서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 양수로 만들어서 제곱하나 알았어요? 그냥 제곱하나 똑같죠. 얘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는 없어지고 없어져서 뭐가 남습니까? 2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조금 전에 공부했죠? 1번에서 공부했죠? 절대값 x는 x보다 크거나 같았죠? 절대값 ab는 ab보다 더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야. 그렇지? 어떨 때 등호가 발생한다 했어요? 여기 용어 빠졌대요. 등호 있어야 됩니다. 등호 있어야 돼. 그래서 등호가 ab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야. 됐나요? 번호는 5번으로 해주겠습니다. 5번 비슷한 모습.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하고 절대값 a 마이너스 b하고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누가 더 커? 얘는 오른쪽이 더 커놨습니다. 왼쪽이 더 클 수는 없겠지. 왜냐면 빼기가 있으니까. 오른쪽 무조건 양수잖아. 0이 될 수도 있지만 오른쪽 무조건 양수, 왼쪽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증명도 마찬가지로 4번처럼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등호 성립 조건도 있으니까 좀 판단하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6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b, bc, ca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증명 방법은 무슨 많이 본 식이죠? 고등상에서 아주 많이 나온 식입니다. 알았어요? 왼쪽으로 넘겨서 2배를 합니다. 왼쪽으로 넘겨서 2배 하면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배 ab 2배 bc 2배 c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알았어요? 그러면 a 하나 b 하나 마이너스 ab 하나 해서 인식이 이렇게 씁시다. 증명을 해야 되니까 얘는 등호 5고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플러스 제곱 되니까 얘는 항상 이거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등호도 마찬가지로 등호는 어땠을 때 a랑 b랑 c랑 모두 같았을 때 이렇게 된다 이거야. 알겠나요? 이게 절대부등식. 그 다음 절대부등식이 이제는 산술기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써준 절대부등식이 지금 8번의 절대부등식이야. 8번의 절대부등식에 대한 내용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거 설명 안 했네. 139번 아까 치면 요거 증명은 안 했네요. 증명 어떻게 됩니까? 왜 등호가 붙는가에 대한 증명이야. 요식을 완전 제곱식 바꾸면 a-2분의 1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얘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은 것은 a랑 2분의 1b가 같으면서 얘가 0이 될 수가 있어. 알겠나요? 그것 때문에 등호 발생한 겁니다. 다음은 산술기하가 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자, 산술평균은 우리가 더하기적 평균, 기하평균은 곱하기적 평균 이런 말이야. 산술이라면 더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평균이라는 단어를 썼던 건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은 곱해서 제곱분을 기호를 썼다 이거죠.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은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양수 조건이 꼭 있어야 됩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양수 조건이 꼭 있어야 돼. 부터는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양수 조건이 아니면 얘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꼭 판단해야 돼. 왜 양수 조건이 나왔을까? 최대값, 최소값, 산술기하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지.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곱해서 빼버리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알았나요? 자, 산술기하평균은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은 뭐가 나왔을 때 그래서 볼게요. 자, 한 번만 다시 적을게요.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것이 루트 ab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죠. 알았나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안 나오고 식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지? 우리가 보통은 원래 의미상은 이렇게 해서 나온 식이야.
하지만 우리 이 식을 주로 사용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았어요? 어떤 것이 나왔을 때 이 질문은 이런 것이지. 합하고 곱이 나왔으니까 A 플러스 B는 뭐보다 크다니까 무슨 값? 뭐보다 크다니까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이죠.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오른쪽 A, B는 뭐보다 작다니까 어다가 A, B의 최대값이 질문으로 나온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알았어요? 이 문제를 파악을 했을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냐 A, B의 최대값이냐 이렇게 나오면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데 질문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A 플러스 B의 최대값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산술기하를 쓰면 안 돼 원래. 알았어요? 이 부등호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지 이 식은 여기서 사용될 수 있겠구나, 여기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알겠나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내용이고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산술기하는 보통 첫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역수꼴의 합입니다. 역수꼴의 합의 최소값이 뭐예요? 주어진 식에서 보면 합, 곱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근데 역수꼴의 곱은 상수로 떨어져 버립니다. 맞나요? 역수꼴의 곱은 상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곱이 주어지지 않아도 역수꼴의 합은 등장을 시킨다 이런 말이야. 이런 문제가 등장시킨다. 조건이 뭐뭐 했습니까? 양수만 있고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래서 역수꼴이 나온 거야. 그래서 얘를 산술기하 쓰면 이렇게 루트 2x x분의 8 역수꼴이란 말이 이런 뜻입니다. 약분이 된다 이거죠. 상수가 나오니까 얘가 8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됐나요? 됐죠?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냐? 똑같습니다. x가 2보다 크니까 역수가 7은 역수꼴이 아니야 이거는. 역수꼴이 되려면 이거 어떻게 돼? x-2가 있어야 역수꼴이야. 그러면 빼기 1을 했으니까 더하기 1을 하면 되는 거고, 범위가 2보다 크다는 나온 조건이 그러면 x-2하고 x-2분의 1은 뭐가 된다? 역수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2배의 x-2 곱하기 x-2분의 1에서 떨어진다. 상수값이 떨어진다. 5 플러스 2는 따로 적어주자 이거죠. 기본 문제입니다. 알았나요? 다음. 자, 산술기하에서 중요한 사항 한 가지가 빠졌어요. 중요한 사항 한 가지가 뭐죠?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등호 성립 조건 어떨 때? A랑 B랑 같을 때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기본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가로 곱하기 가로 형태는 꼭 가로를 푼 후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가로 형태는 계산을 꼭 푼 후에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어요? 풀지 않고 계산 산술기하를 쓰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한 문제에서 산술기하를 두 번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문제 안에서 산술기하를 두 번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알았어요? 산술기하를 한 번만 사용하기 위해서 가로를 풀어주는 거야. 자, 한 문제에서 산술기하를 두 번 사용하는 문제는 꼭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해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는 그대로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안 된다고요. 알았어요? 이해됐습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안 되고 가로를 푼 후에 써야 된다 이거지. 됐어요? 145번을 예시로 들어줄게요. 해봅시다. 자, 얘를 가로를 풀어야 맞는 말이니까 가로 풀면 6 플러스 24 플러스 b분의 24a 플러스 a분의 6b 이렇게 하고 풀어라 이거죠. 산술기하를 그래서 얘는 산술기하 쓰고 얘는 상수니까 굳이 할 필요 없고
2배 없어지고 루트 24랑 6이랑 이렇게 남았네요. 맞나요? 플러스 30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12인가요? 그래서 얼마네? 24, 52가 되나요? 54가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값은 어떨 때? 54, 등호가 성립할 때입니다. 알았나요? 이렇게 풀어달라 이거지.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틀린다 이거야. 얘를 산술기를 썼습니다. 2배 AB 오른쪽 산술기를 썼어. 얘도 산술기가 곱하면 곱하면 되겠죠? 이런 생각을 푼 거야. 루트 AB 6 곱하기 24. 그래서 AB 없어지고 4 곱하기 얼마가 돼? 12가 돼서 48 이렇게 나오겠다고. 아까 54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54가 나왔는데 위에서 48이 나왔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술기하도 이 평수 쓸 때 얘가 최소값은 어디에서? 등호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등호에서 발생해. 그러면 이쪽 산술기하를 쓸 때는 어떤 조건이냐면 첫 번째 어떤 조건이었어? A랑 B랑 같을 때야. 첫 번째 산술기하는. 두 번째 산술기하는 A분의 6하고 B분의 24가 똑같아야 돼. 좀 다르잖아. 이 식하고 이 식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해됐습니까? 하나의 문제에서 산술기를 한 번만 쓴다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두 번 쓰게 되면 이 조건이 혹시라도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일치하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 한 번만 사용해서 가로를 풀어준다 이거가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그 예시가 지금 이유가 146번 나온 겁니다. 알았나요?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 너희들이 산술기가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 잘 안 보이는 문제가 뭔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요거 최대값. x는 조건의 양수 조건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x. 처음 보는 식이야. 그러지? 분수식은 기본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나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분모 문제를 x로 나눠줘야 됩니다. 분모 문제를 x로 나눠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나눠줘 버리면 x 플러스 2 플러스 x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x하고 x분의 2가 역수 형태의 합이 되니까 최소값이 되겠죠. 최소값이 되겠지. 분모가 최소가 되니까 전체식은 최대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음 산술기하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어떤 경우를 가냐면 우리가 산술기하라고 판단이 되면 최대값, 최소값을 등호 성립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알았어요? 산술기하라고 판단이 되면 등호 성립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다 이거죠. 알았어요? 조건이 나올 수도 있고 최소값이 나올 수도 있고. 예시가 있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여기는 안 보이네요. 산술기하가 너무 좋게 나옵니다. 산술기하가 이런 예시를 여기다 들어줄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울타리를 쳤어. 됐어? 끈이라고 합시다. 끈의 길이가 총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할 때 일단 그릴 때 요거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이 길이를 뭐로 놓고 x로 놓고 이 길이를 y로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100이라고 나왔으니까 2x 플러스 3y는 100 이렇게 되는 거죠. 합의 형태가 나왔고 우리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는 xy죠. 그렇지? 위의 식과 아래 식을 이용해서 산술기하로 이렇게 풀어달라는 문제였어. 2x 플러스 3y는 2 루트 2x 곱하기 3y 이렇게 되고 됐나요? 2x 플러스 3y가 얼마가 되니까 100이 되니까 루트 6xy를 양변을 제곱을 하고요. 제곱을 하면 2500이 지금 6xy가 되고 xy는 6분의 250보다는 작거나 같아서 최대값은 6분의 2500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진 게 산술기하입니다. 근데 얘를 뭘로 풀 수 있다고? 등호 성립 조건으로 풀 수가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야? 얘하고 이 등호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2x하고 3y가 어찌 돼? 같아야 되겠지. 여기서 2x하고 3y가 같은데 100이야. 얘가 얼마야 그럼? 50이 되고 얘가 50이 된다는 소리지. 그럼 x가 얼마야? 2분의 50이고 y는 3분의 50이 된다 이거지. 2분의 50 곱하기 3분의 50에서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예시를 들어줄게요. 몇 번까지 갔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 더 자, 이런 문제야. 6번. 자, x 더하기 y가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을 묻는 조건은 x, y가 일단 양수 조건이 있어요. 자, 역수의 합이 나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산술기하 쪽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역수의 합이 나오면 역수의 합의 최소값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식에다가 여기 주어진 조건을 두 개씩을 곱한다가 출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역수의 합에 대한 최소값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이 다음에 코시하면 또 그 방법도 나름 쉽습니다. 알았어요? 역수의 합이 나왔을 때 역수의 합의 최소값은 역수가 아니라 역수꼴 둘 다 역수야.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이 나오면 두 개씩을 어쩐다고? 일단 두 개를 곱한다 이거야. 는 아까 곱하기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그랬어? 전개를 하라고 했죠? 전개를 하라고 했죠? x분의 2y 플러스 y분의 3y 3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합니까? 산술기하를 풀 수 있겠네. 두 개를 산술기하 쓰면 2 루트 6 생략하겠습니다.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질문이 뭡니까? 질문이 얘죠. 질문이 얘잖아 지금. 얘를 곱했으니까 얘를 어째 돼? 얘가 3이니까 그래서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은 3으로 나눈 3분의 5 플러스 2 루트 6 이렇게 최소값이 등장한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6번 하나 7번 하나 더 설명. 7번 한 번씩 다 적어봐야 돼. 7번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점이 예를 들어서 2,3이라 놓겠습니다. 2,3 됐어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x축과 y축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됐어요? 또 직선이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이 나올 것 같아? 최대값이 나올 것 같아? 최소값이 나옵니다. 왜 그러겠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넓이는 아주 클 수 있겠지.
이렇게 돼도 아주 크겠지. 맞나요? 뭐 어느 순간 중간에 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니? 맞죠? 그래서 이 점이 꼭 나옵니다.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봐. 자, x절편을 a로 넣고 y절편을 b로 넣습니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우리가 절편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 자, 이 문제는 이렇게 가야 문제가 쉬워집니다. 2,3을 지난다고 해서 y는 마이너스 3은 mx-2 여기서 출발을 해버리면 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가버립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얘를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라는 절편 방정식을 사용하는 게 좀 편할 것이다. 이게 했나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얘가 어딜 지난다? 2,3을 지난다 이런 말이지. 2,3을 지나니까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은 1 이렇게 되겠죠. 질문이 뭡니까? 넓이가 뭐야? 넓이는 2분의 1 ab를 원하고 있죠. 2분의 1 ab를 원하고 있고 요거의 최소값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합의 꼴이 등장을 하고 역수의 합이긴 하지만 됐어요? 역수의 합은 등장하고 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겠어요. 그래서 두식을, 이식을 산술기하를 사용합니다.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은 2배의 루트 a b분의 6보다 크거나 같고 했나요? 조합이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1이 되니까 양변에 제곱을 하고 ab를 왼쪽으로 넘길 거야. 제곱을 하고 넘길 거야. 4, 6은 24 맞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이게 넓이가 되고 12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나오네요. 최소값은 12가 나온다 이런 말이야. 됐나요? 등호 성립이 어떨 때입니까? 자, 이 문제도 등호 성립 조건을 풀 수도 있습니다. 자, 등호 성립이 참 중요해. 값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 등호가 어떨 때? a분의 2가 얼마가 됐을 때 2분의 1이 되고 b분의 3이 얼마가 됐을 때 2분의 1이 됐을 때 우리 이 시기에서 지금 산술기하를 여러 번 썼으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이 어쨌을 때 같을 때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1이 나왔으니까 a분의 2가 2분의 1이고 b분의 3이 2분의 1일 때 맞나요? 그럼 a가 얼마입니까? a가 4가 되고 b는 얼마가 됩니까? 6이 되네요. 이해했습니까 지금? a가 4가 되고 아하 이 점이 4이고 이 점이 6이 되는 상황이구나. 선생님 2하고 3으로 놓고 했지만 실은 2하고 3으로 놓고 했지만 이 점이 다른 문자일 수도 있죠. mn일 수도 있잖아요. 알았어요? 그랬을 때는 이 위치가 얘가 2니까 얘가 4가 된 거야. 2배입니다. 얘가 3이 되니까 얘가 6이 된 거야. 알았어? 실제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 답 찾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산술기하는 너희들이 아는 거 아니고 한번 딱 보고 한 번씩 적어봐야 됩니다. 실제 자의는 산술기하가 좀 약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됐어요? 이 문제는 문제 했네. 오른쪽 그림과 G,4를 지나고 둘러싸인 넓이의 최소값은 이 지점이 얼마라고요? 4하고 이 지점이 8이라고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16이 되겠네요. 최소값은 알고 있으면 그렇게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산술기하 분수함 산술기하까지 설명했습니다. 지금 코시 아직 안 했어요? 코시 안 하고 질문을 좀 덜 받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질문 받고요. 3단원이 뭡니까 지금? 1등분 좀 풀어주려고 이거 함수입니다. 함수 역함수 함수가 몇 문제야? 함수가 몇 문제니 지금 알았어? 좀 명제 복습을 하라고 함수 숙제를 1등이 나왔네. 1등 저까지 숙제를 해주겠습니다.
1등급 전까지 숙제 해줄게요. 알았어요? 1등 좀 많으니까 1등 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명제 조금 테스트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어요? 그 와중에 저기 공부 덜한 사람도 명제 하시고 집합 직무인 사람도 집합도 오늘 한 가지 좀 덜 했어.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집합 하나 덜 했다고 해. 설명해 주고 싶은 게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코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아마 다음 동안 소화는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